오늘은 렉서스와 크라운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될지 옵션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ES300H와 크라운을 비교하는 영상을 2차례 찍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내용들이 일단 크라운은 내장재가 저렴했고 또 렉서스에 비해서 옵션이 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실내 방음 문제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브랜드 측면에서 아무래도 토요타보다는 렉서스가 고급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렉서스 쪽으로 많이 편향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매할 때 예산이 많이 풍부하다면 사실 ES300H나 크라운 안에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렉서스에서는 뭐 LS 아니면 다른 독일 3사 브랜드의 S클래스, 7시리즈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차량을 찾아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표와 옵션 그 구성 내용을 보면서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라운을 구매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목록에 뒀던 차량이 현대의 그랜저 차량 제네시스 G80의 기본형이었습니다. 그랜저를 한 4천만 원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네시스 G80으로 가니까 기본형, 소위 말하는 깡통이죠. 이륜 구동 방식의 그 외 옵션은 뺀, 그렇게 되니까 이 가격이 6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차량 가격만 순수 6천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이 차이가 사실 2천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랜저를 사려고 했는데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G80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예산이 6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랜저는 고려 대상이 아예 아니었겠죠. 6천만 원을 지출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고요. 그랜저를 사기에는 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현대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택시로도 좀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을 알아보던 중에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가격대의 차량이 이제 크라운이 있었고요. 크라운이 5천만 원대였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거죠. 크라운은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5천만 원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연비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한번 타보고 시승을 해보고 승차감이 만족스러우면 이걸로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ES300H를 타던 중에 크라운을 타봤기 때문에 승차감,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렉서스만큼의 승차감이 나왔었습니다. 이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표를 이제 보고, 그리고 옵션표도 보고, 렉서스는 지금 현재 2가지 버전으로 옵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럭셔리와 이그제큐티브 등급인데요. 이전에는 여기에 F 스포츠라고 해서 조금 더 스포츠 성향이 가미된 옵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옵션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럭셔리와 이그제큐티브 2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이그제큐티브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차량 가격이 럭셔리는 6,725만 원, 이그제큐티브는 7,188만 원입니다. 두 차량의 차량 가격 차이는 463만 원이고요. 토요타 크라운은 지금 차량 가격이 5,883만 원입니다. 만약에 럭셔리 모델을 구매하려고 하면 제가 토요타 크라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토요타 크라운의 예산에서 만약에 렉서스 ES300H의 럭셔리 모델로 가게 되면 842만 원을 더 지출을 해야 되고요. 이그제큐티브 모델로 간다고 하면 약 1,300만 원을 더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이 같이 따라 붙는데, 시등록세 가격이 7%를 붙는다고 제가 계산을 해보면 럭셔리는 470만 원, 이그제큐티브는 500만 원, 크라운은 411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럭셔리 등급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그제큐티브와 비교를 해보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지금 크라운에 비해서 더 지출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크라운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ES300의 이그제큐티브 옵션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세금 포함해서 1,4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서 할인되는 퍼센테이지가 있지만 어쨌든 처음 1, 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차량이 2,500cc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65만 원 동일합니다. 또 연납을 하게 되면 요즘 예전에 10%였는데 요즘엔 7% 할인을 받고 연납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렉서스 홈페이지에 있는 ES300H 화면을 캡처해서 떠온 겁니다. ES 차량과 사실은 캠리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차대가 두 차량이 동일하다라는 측면에서 유튜브에서 이 두 차량을 많이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요. 캠리 차량을 이제 현재 나오는 모델이 아니라 이전 모델을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요. 차대가 같다고는 하는데 이 두 차량이 승차감이 같다라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승차감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승차감은 일단 노면의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는가, 이 부분을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승차감에서는 두 차량이 같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ES는 세단이고 크라운은 크로스오버 타입이잖아요. 크라운은 이제 세단에다가 그 SUV의 성격을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두 차량을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은 좀 옳진 않지만, 가격대가 크라운이 지금 캠리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그 비싼 가격에서 조금 더 웃돈을 보태면은 ES를 살 수 있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차량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옵션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그제큐티브와 럭셔리 모델부터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이그제큐티브가 지금 보면 퍼포먼스 댐퍼가 있고 없고입니다. 네, 퍼포먼스 댐퍼가 이제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앞이랑 뒤쪽에 이렇게 하나씩 달려져 있고, 충격이나 이렇게 진동, 노면 진동이 오면 여기 쇼급쇼버처럼 요 진동을 이렇게 흡수하는 장치가 있어서 이 차량의 그런 이제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잡아주는 거죠. 일단 크라운도 이 옵션이 빠져는 있는데 공인비 포함하면 아마 80만 원 그걸 주면 여기 앞부분만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수리를 맡기면서 렌트를 받았는데 렌트를 받은 차량은 럭셔리 플러스 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보면 뭔가 미묘하게 어떤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댐퍼가 있으면 승차감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진동이 더 억제된 듯한 느낌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다 가능하고 여기 보면 트리플 LED 헤드램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그제큐티브에는 있고 럭셔리는 없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럭셔리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이렇게 눈이 하나만 보이고요. 이그제큐티브는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헤드램프 LED가 이렇게 3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외관에서 제일 먼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헤드램프 클리너인데요. 헤드램프 클리너는 어떤 거냐면 여기 부분에 워셔액을 작동을 하면 이렇게 두더지처럼 올라와서 이 부분에 워셔액을 뿌려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보면 여기에 플라스틱 부분이 이렇게 홈이 져 있는지를 보면 이 차량이 이그제큐티브인가 럭셔리인가를 구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코너링 램프는 두 차량 모두 있네요. 이거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게 되면 평소에는 불이 안 들어오는 건데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은 좌측편을 비출 수 있는 불이 하나가 켜져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하나 붙은 천연 가죽이냐 아니냐. 지금 크라운 차량이랑 렉서스 차량을 제가 이렇게 만져서 비교를 해보면 렉서스는 지금 이그제큐티브라서 그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을 거고 크라운은 그냥 천연 가죽 시트라서 이게 들어가 있을 텐데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려보시면 이게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렉서스 일반 버전은 지금 10개가 들어가 있고 이그제큐티브는 17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은 6개가 들어가 있죠. 스피커에서 좀 개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6개로 들어도 뭐 크게 제가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스마트 무선 충전기가 있고 없고 이고요. 크라운은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주차 보조 브레이크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물과 차에 해당하느냐 사물차 보행자에 해당하느냐 보행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크라운은 이게 수동식입니다. 여기서 좀 가장 큰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 후방 카메라 파노라믹 뷰 모니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그제큐티브는 파노라믹 뷰가 들어가는데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네요. 럭셔리는. 그래서 파노라믹 뷰 모니터가 이것도 크라운에는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동반석 운전석인데 어쨌든 지금 크라운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 액세스 이 부분도 크라운이 없죠. 일단 선쉐이드 파워백 뒷유리에 버튼으로 차광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여기는 두 옵션이 다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2열 유리 쪽에 손으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 선쉐이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네요.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수동으로 펼치는 거 하나, 이렇게 거는 거 하나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손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거는 크라운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이렇게 두 차량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외관에서 전장이 여기는 4980이고요. 4975입니다. 크라운이 5mm 더 큽니다. 전폭은 이게 되겠네요. 전폭은 1840, 1865 요거는 렉서스가 더 크네요. 전고는 1445mm고 전고가 1540mm입니다. 이것도 크라운이 더 크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SUV와 세단을 합친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휠이 크게 들어가서 시트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스포티지를 갖고 있는데 스포티지와 앉았을 때의 시트 포지션이 같아요. 그 정도로 앉았을 때의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습니다. 이 지면과의 높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여기 지금 이 부분하고 이 실제로 이 안쪽하고 높이가 다릅니다. 도어 쪽은 높은데 실제로는 이 높이만큼 지면과의 높이만큼의 그 험로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간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들어간 공간이 요만큼 내려오는 거죠. 제가 섬세하게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는데 요만큼이 내려와서 이만큼이 내려와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지면과의 높이가 높지는 않다. 요거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거인데요. 축거가 이제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거리고 이게 실내 공간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축거가 2850 그리고 ES는 2870입니다. 그래서 실내 차이는 뭐 2cm 정도 나기 때문에 뭐 일단 ES가 더 크죠. 그런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윤거 전후인데요. 윤거가 요 부분이 이제 윤거가 되겠죠. 요게 이제 뒤쪽 윤거가 되겠고 요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앞은 1590, 뒤는 1600이고요. 크라운은 1605, 1615입니다. 실제로 바퀴 앞바퀴 간 거리, 뒷바퀴 간 거리는 크라운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공차 중량인데요. 공차 중량은 ES가 1680kg 그리고 크라운은 1845kg 훨씬 더 무겁죠. 뒤쪽 구동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비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비는 복합이 17.2, 도심이 17.3, 고속도로가 17.1 이렇습니다. 크라운은 복합이 17.2, 도심이 17.6, 고속도로가 16.6이네요. 고속도로 부분에서 ES가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오네요. 그런데 복합은 동일합니다. 등급은 당연히 1등급이고요. CO2 배출량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승차 정원은 모인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은 같은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은 지금 얘는 사륜 구동이고 ES는 전륜 구동입니다. 엔진 배기량도 2487 똑같고요. 엔진 출력은 5700rpm에서 178마력이고 6000rpm에서 186마력. 시스템 총 출력이 239마력. 총 시스템 출력이 218마력입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크라운이 스펙상 더 크네요.
최대 토크는 동일합니다. 최대 토크 출력 구간이 3000에서 5200rpm인데 ES는 3600에서 5200이죠. 어쨌든 3000rpm에서도 이 토크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스펜션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퍼슨 스트럿, 멀티링크, WB15 여기 차이가 좀 있네요. WB15이 그 후륜 구동 바퀴에 그걸 물리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WB15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멀티링크는 이렇게만 있는 형태가 멀티링크. 강성은 WB15이 더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좋은 걸로 치면 얘가 더 좋은 게 아닌가. 드라이브 모드는 3개가 다 가능했고 타이어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S는 브리지스톤께 들어가 있고요. 크라운은 미쉐린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 얘는 지금 235에 45에 18이니까 235는 요 너비가 235라는 뜻이고 이 부분이 225라는 뜻이죠. 1cm 가량이 더 ES가 더 크네요. 그런데 휠이 있잖아요.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이 4.5cm라는 뜻이고 이 휠 크기가 21인치라는 뜻이죠. 타이어 요 높이는 두께는 두 차량 모두 동일한데 휠은 크라운이 훨씬 더 크고요. 21인치니까 타이어 너비는 1cm 정도 ES가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21인치 사이즈에 235도 호환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큰 버전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회전 저항 등급이 얘는 2등급이고요. 얘는 3등급이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이 들어가 있다는 거. 젖은 노면 제동력 등급은 3등급으로 동일합니다. 연료 탱크 용량도 지금 크라운은 55리터가 들어가는데 ES는 49.3리터가 들어가네요. 얘는 전륜 구동 방식이고요. 변속기도 똑같습니다. 듀얼 부스트 모델에만 들어가 있고요. 가변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패드 시프트 모두 다 없고요. 근데 ES는 패드 시프트가 있죠. 크라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스마트 키도 있고 그런데 이 스티어링 휠 틸트 텔레스코픽이 수동으로 레버를 제쳐서 조절해준 다음에 다시 레버로 잠금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ES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없는 옵션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요거는 동일하게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의 소재는 가죽이다. ES도 가죽이고 크라운도 가죽이. 그 다음에 요추 지지대가 운전석 투웨이 방식인데 허리 요추를 받쳐주는 이런 롤이 있거든요. 이게 요렇게 한 방향 요렇게 한 방향에서 두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지 액세스 이거는 시동 ON을 하면 의자가 운전석에서 이 의자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원래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의자로 가고요. 오프하면은 이제 하차하기 편하게 이 의자가 뒤로 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크라운에는 없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단점을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면 운전석 뒤쪽에 사람이 앉아있을 때 이 범위를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 움직일지 이렇게 뒤끝까지 움직일지 아니면 여기 정도까지 멈출지 이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뒷사람이 내리기 전에 이 의자가 뒤로 가기 때문에 사람한테 좀 민망한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파워 시트인데요. 운전석 조수석 다 8웨이다. 내리고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앞뒤 등받이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8웨이입니다. 크라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트를 가장 아래쪽으로 놓고 타도 되게 높게 앉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천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더 올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트 자체를. 이 메모리 시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우리가 본 옵션, 빠진 옵션은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없고 그 다음에 이지 액세스가 없고 메모리 시트가 없고 요거는 크라운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쿼트빔 LE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라이트가 있으면 이 크라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ES 같은 경우엔 트리플이라서 이게 3개밖에 없어요. 얘가 더 우세하죠. 크라운이 더 라이트 부분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장 컬러 나온 김에 제가 까먹을까봐 먼저 얘기를 할게요. 내장 컬러에 보면 뭐 지금 프로마주 색상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프로마주는 아니지만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뭐 고르면 이게 프로마주 색상하고 이제 유사한데 이 크라운 차량이 더 우세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 크라운은 벨트도 내장 색상을 따라가요. 이 시트의 그 좀 단점이 쉽게 때가 탄다는 점. 그렇다면 이거의 단점도 이 색상으로 벨트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벨트를 항상 손으로 이 부분을 이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때가 쉽게 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 벨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트가 천연 가죽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렉서스의 럭셔리 등급하고는 같고요. 이그제큐티브가 훨씬 더 좋은 게 맞습니다. 크라운보다. 그리고 오디오가 지금 이게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럭셔리는 10개, 이그제큐티브는 마크 레빈슨으로 16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오디오에서는 제일 최하위점이 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2.5 하이브리드에는 없지만 이 듀얼 부스트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라운은 듀얼 존 오토인데 ES는 3존 오토입니다. 이 부분도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6대4 폴딩 리어 시트 이 부분도 크라운의 우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부분인데요. TSS라고 해서 제가 지금 영문자로 줄여놔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요 영문명이 있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DRCC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LTA 차선 추적 어시스트 요것도 있고요. AHP 여기 있네요. 오토매틱 PCS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이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렉서스도 이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럼 수정을 하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렉서스는 이 기능이 없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렉서스는 이 기능이 있나 봅니다. 크라운은 그 기능이 있어도 렉서스는 제가 그 기능을
기능을 활성화를 안 해놔서일까요? 제가 그 기능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이건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어백에서 8개인데 얘는 에어백이 10개이네요. 안전하차 어시스트도 크라운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뭐 무게가 있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문을 잠궈보면 뒷문을 열지 않고 그냥 운전석에서 운전자만 하차하고 문을 닫은 다음에 문을 잠그면 띠띠띠띠띠띠 하고 소리를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뭐 무게감이 있는데 너 확인해봤니? 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라운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자동 주차는 여기 얘만 들어가 있습니다. 크라운 기본 모델에는 이제 없습니다. ES에도 이 모델은 없고요. 크라운이 우세한 거, 일단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거, 휠이 크다는 거, 4륜구동이라는 게 우세하네요. 연료 탱크가 더 크다는 것도 우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패들 시프트가 없다는 거, 스티어링 휠 틸트 텔레스코픽이 전자식이 아니라는 거, 이지 액세스가 없다는 거, 메모리 시트가 없다는 거, 쿼트빔이 있다는 거, 파노라마 썬루프가 더 넓게 열린다는 거, 벨트가 내장 색상으로 맞춰진다는 거, 하지만 스피커가 6개밖에 없는 거와 시트가 천연가죽보다 더 위에 등급의 시트가 아니라는 거, 리어 시트가 폴딩이 된다는 거,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듀얼이냐 3존이냐, 그다음 에어백이 8개다, ES는 10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가격표로 돌아가면 렉서스는 럭셔리와 이그제큐티브 큰 차이가 나는 옵션은 가죽이냐 조금 더 좋은 쪽을 쓰고 있느냐, 그다음 스피커 10개고 마크 레빈슨의 16개 스피커가 들어가느냐, 퍼포먼스 댐퍼가 있느냐 없느냐,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이냐 트리플이냐, 요 모양이냐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요 463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라운에서 요 가격이 앞에 것만 8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뒤에 거는 뭐 예를 들면 50만원 잡았다 해도 이것만 해도 130만원이잖아요. 공인비 포함하면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조가죽 질이 조금 더 좋은 거, 스피커가 더 달려있는 거, 헤드램프가 이렇게 된 점, 이런 것만 봐도 이만한 가격은 충분히 값어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렉서스를 사신다고 하면은 이그제큐티브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7,188만원, 크라운은 5,883만원이 1,300만원, 그리고 취등록세를 포함을 한다면 여기서 1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는 1,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옵션의 이 부재, 그 1,400만원을 덜 주고 이 옵션을 뺄까? 없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살 때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물론 다르겠지만 굳이 안 쓸 것 같은 옵션은 빠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단 크라운이 가격이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륜이라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멀티링크였냐 아니면 더블 BC본이냐, 차이를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승차감이라는 게 이제 누적이 되면, 주행거리가 막 누적이 되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곧바로 체감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여기는 제가 조금 약한 부분이라고 빼두겠습니다. 22인치 이것도 크고요. 연료 탱크가 크다. 일단 이 패들 시프트인데 저는 ES를 타면서 이 패들 시프트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레버를 당겨서 이제 핸들을 고정시키거나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 1인 사용 운전자 아니면 뭐 가족들이 운전한다고 하면 뭐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얘도 사실 딱히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와이프하고 이 차를 같이 탈 때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절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지 액세스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 혼자 타면은 크게 필요가 없고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이동하는데 불편함은 없거든요. 이 부분도 크게 불편함은 없다. 1,300만원을 덜 주고 이 옵션을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다. 동승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 동승석 메모리 시트를 쓸 일이 없어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주로 1인이 사용하는 운전 형태를 띄고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더 저는 낫다고 보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요. 그리고 크라운 벨트 내장 색상도 들어가 있고, 시트도 지금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다. 어차피 렉서스 ES에서 럭셔리 등급으로 간다면 이건 동일하잖아요. 이그제큐티브로 가면 조금 더 부드러운 이제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매번 차를 탈 때마다 체감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다. 오디오도 굉장히 귀가 예민하시고 차 안에서 가끔씩 이제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로 음악을 듣는 것들을 좀 낙으로 삼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도 1,300만원을 덜 주고 뽑는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에어컨은 이게 3존으로 나오나 뭐 듀얼존으로 나오나 어차피 틀어놓고 시원해지는 건 똑같아서 저도 이건 크게 가치를 별로 두고 싶지 않고요. 이건 리어 시트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에어백이 8개냐 10개냐의 차이인데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캠리보다 크라운의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꼈었거든요. ES만큼의 승차감이 나오는, 이때 말하는 승차감은 노면의 어떤 진동, 충격, 흡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요소에 기반한 승차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300만원을 덜 주고도 그런 수준의 승차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옵션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 나중에 이제 이 차량 안에 가서 옵션표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